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칠판을 좀 지워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잠깐만 하고 갈게요. 용도 지역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을 세 번 하면 모두 몇 개다? 21개. 근데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져요. 뭐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도시지역은 크게 나누면 네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개요? 주상공록. 저기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 그래서 네 개로 나눠지고, 주거지역은 다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세 개로 나눠져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5, 6월 달쯤 가야 완전히 체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는 내 거 안 되니까, 한 번 듣고 내 거 되면 좋은데, 1년 공부하고도 공법이 과랑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니까, 지금 한 번 해갖고 내 거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상업적인 종류가 세분하면 네 개네요. 어떻게 네 가지로 됐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그 다음에 공업적이 세 개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예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 다음에 녹지가 세 개입니다. 어떻게 세 개예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다가 짓냐면 자연녹지에다가 주로 지어요. 전원주택은. 예, 자연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이제 비도시지역은 관농자인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은 세 개로 세면 되죠. 어떻게 세 가지예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계획관리지역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로 편입된다고요? 도시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비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계획관리지역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 봤는데, 이 용도지역 21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다. 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을 원칙적 결정권자라고 이야기해요. 원칙적 결정권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중복이 허용된다 그랬는데, 용도지구는 9개다. 그래서,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세요. 9개 뭐라고요?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메일 정리노트 14번에 있었습니다. 메일 정리노트 14번에 보면, 9개 다 써놨죠. 취계, 요거.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그래서, 여기 쭉 있다가 좀 지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두 9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7개인데요. 어디 써놨어요? 여기 써놨네. 용도구 7개. 그래서 불러보세요. 뭐라고 됐다고요? 계도, 시수, 도복, 입어. 이렇게 해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이 체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머릿속에다 좀 넣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요?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다시 한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 이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갖다가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기사지, 도복, 이보 이게 도시군 관리 내용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모두를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개만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5개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 5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5개를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요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을 보시면 7번을 보세요. 메일 정리 노트 7번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7번에 보면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기가 나왔는데 그 기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7번.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요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대는 요거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면 대체하려고 그래요. 대체. 그래서 요 대체할 때 됩니다. 그럼 뭘 대체할 거냐 그랬을 때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입은 뭐냐면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입체 복합구역,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하는데 문제는 입안을 제안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안하라. 그러면 토지 면적의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산업유통 개발지구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행위제한 이것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체 복합구역은 이것은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짜리 동의가 2개네요. 이렇게 기반시설하고 입체 복합구역하고 이 2개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3분의
2네요. 나머지는 다 3분의 2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하고 백선 특강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그대로 출제해서 적중이 됐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올해 36회 시험에. 적중. 자,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局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용도 지역에 대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용도 지역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용도 지역 바꿔달라고 못 하잖아요. 여기 지금 위반을 제한하는데 용도 지역 없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위반 제한을 하지 못한.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고요. 왜냐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 힘 있는 사람이 내 땅 바꿔줘 다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는 게 지역, 지구, 구역을 갖다가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역, 지구, 구역은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구 중에서 딱 하나는 된다. 뭐가 될까?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적 요거 딱 하나만 되는 거예요. 다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하나만 위반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위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7번과 관련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볼게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좀 이 기반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요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이 기반 시설인데 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학교, 공동구 이런 거 설치하는 기반 시설은 뭘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으면 이 기반 시설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럼 뭐로 바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쓰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 어디냐면 그 체계도 말입니다. 체계도의 맨 꼭대기 오른쪽입니다. 맨 꼭대기 오른쪽에 보니까 도로라고 돼 있나요? 오른쪽 꼭대기 도로. 도로에 화살표가 붙었는데 그 화살표 왼쪽에 화살표를 쭉 따라가니까 기반 시설에서 도로가 또 화살표가 올라왔죠? 도로 왼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도로 왼쪽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기반 시설에서 출발해서 올라왔네. 자, 여기 칠판 봐요. 여기. 도로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기반시설. 근데 그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도로가 도시군 관리의 결정을 받으니까 이름이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뀌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오른쪽 맨 꼭대기에 기반시설 밑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세 번째 칸에. 자, 다시 기반시설이 두 번째 칸 도시군 관리 결정을 받으니까 세 번째 칸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을 하게 되는 이름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다시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동체 주장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이름이 기반 시설에서 뭐로 바뀌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이름이 바뀌는 건데 요거를 이해하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주 그걸 등장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런 건데요. 여자분 기준으로 해서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미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받기 전에 상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호, 공동구는 도시군 관리 결정받기 전 상태는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 시설이라 부른다. 미스. 그런데 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을 받아버리면 기반 시설에서 용어가 바뀐다. 뭐로 바뀐다? 도시군 계획 시설, 미세스 이렇게 바뀐다니.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미세스,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도로, 상하수, 학교, 공원, 공도구 이런 것들을 부를 때는 기반 시설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명칭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인데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로서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정비 사업.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을 좀 보시면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메일 정리 노트 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네모 치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OX. 자, 뭡니까 X입니까? O예요.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국토법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런 행위는 금지가 돼 있다. 자, 프린트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법 합격 전략 및 체계도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에 보면 이용 개발 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용 개발 파트 정가운데입니다. 자, 체계도는 이게 체계도입니다. 요렇게 된 이게 체계도예요. 예. 요게 체계도예요. 체계도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에 파란색 네모에 이용 개발 파트라고 돼 있어요. 이용 개발 파트에 거기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특자, 특도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 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다. 거기 이거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의 허가를 받으라고요, 안 받으라고요? 아니,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거기 X라고 돼 있잖아, 거기. 거기 다시 보세요, 거기.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군수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X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상은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자, 여기 봐요. 여기 집 짓고. 집 짓고라고 하는 말은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뭐냐 그러면 건축물에 건축하고 공작물에 설치. 이거를 집 짓고라 그래요. 집 짓고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에 이거 물건을 쌓아 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거를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잠깐만.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법이란 무엇이냐?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뭐뭐 하시오, 하지 마시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이 공법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내 땅이든 남의 땅이다 집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쌓아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하지 말라. 금지.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여기 법조문이 나왔네요. 국토법 56조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네요. 하지 말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할 수도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거. 다시. 금지된 행위는 뭘 받으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그래서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 받아서 해. 이런 소리예요. 허가 받아서 해. 그런데 이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 허가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거기 박스에 써놨네. 그래서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일명 짱, 그 지역의 짱에게 바로 허가권이 있더라. 그런데 이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거기 써놨잖아요. 거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시험 문제의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단골 문제. 겁먹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 못하니까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쇠뇌를 시키듯이 계속 10번 쓰고 반복을 할 겁니다.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박스에 집 짓고 물건 토토토에 보니까 화살표에 뭐라고 써냐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란 말이 써져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허가상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의 화살표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뭐라고 되다고요? 공작물의 설치. 이거잖아요, 이거. 집 짓고라고 하는 게 건축물의 건축이고 공작물의 설치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토인데 거기 첫 번째 토가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 토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토속 채취의 토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의 동그라미. 그래서 줄여서 토예요.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금지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뭘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된다. 허가 받으면. 예. 자, 외인적 편을 보세요. 외인적 편에 보니까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 지역 장에게 받으면 된다. 근데 개발이 집중되는데 공지가 부족하다 또는 부족이 예상된다. 그럼 거기다가 뭐 하냐 했더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행위를 했어요. 개발행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할 땅도 부족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땅에다가 뭐 하냐 그랬더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하나 더 합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랬더니 6명의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그래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지정권이 있더라. 그런데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금 밀도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땅이 부족하다는 거죠. 용지, 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용지가 부족하냐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일명 이걸 기개발지라 그래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땅, 기개발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주거, 상업, 공업 다음에 녹지를 떡 집어넣어요. 그럼 틀린 거야. 녹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녹지는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주거, 상업, 공업까지만 대상인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까지만. 그럼 어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녹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녹지가 붙었는데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개념 정리가 덜 돼 있으면 그냥 혼란소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밀도를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밀도를 관리하니까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개발을 억제한다.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냐?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강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된 용적률의 50%까지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프린트물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개발지인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지어라라는 거죠.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를 하는데 대통령령의 용적률의 최대한대 50%를 강화한다. 자, 강화한다는 말은 더 지으라는 거예요? 덜 지으라는 거예요? 덜 지으라는 겁니다. 더 지어라가 아니라 덜 지어라. 조금만 지어라. 작게 지어라 이거예요. 왜?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땅이 모자르니까 개발을 좀 작게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다가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곳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장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해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가 지정했어요? 6명의 시장 군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 6명의 시장 군수가 한다고 써놨는데 떨렁 국토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란 속아버리네. 또 이상하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국토장이 만능인 줄 알아요. 만능. 국토교통부 장관 받으면 아주 그냥 벌벌 떨고 맞아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6명의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데 국토장이라고 해서 X인데 거기를 홀랑 섞고 오네. 시험장 가면 그게 안 보이는 모양이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마 골백 번은 하게 될 거야. 계속. 못 맞히는 게 이상해. 나는 못 맞추는 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그리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많이 맞춰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것은 말에서, 제목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기반시설을 부담하시오라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합니다. 기반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동구라든가 이런 게, 기반시설인데, 그럼 도로, 상하수, 학교, 공동구 이런 거를 갖다가 부담해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부담하라는 걸까요? 누구 보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 개발행위를 하는 자, 내가 허가 내줄 테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귀하가, 개발자 귀하가 부담할래? 너 그러면 우리 허가 못 내줘. 내가 원하는 답은 예스거든? 그럼 예스 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왔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라 뭐예요? 합법이죠. 법에다 명시해놨잖아요. 그럼 이 법에다가 이걸 왜 명시해놨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지방 살림을 하죠. 근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북도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25%밖에 안 돼요. 부산 49%인가 47%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양여금이라고 해서 지방정부가 돈을 안 대주면 살림살이를 못해. 안 굴러가 지방이. 왜 안 굴러가냐?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서 세수. 이 세수 아니고 세금 들어오는 걸 세수를 또 세수 그러니까 이 세수인가 보다. 이 세수가 아니라 세금 수입을 세수라 그래. 사람이 있어야 지방세 매기고 세금이 들어오는데 세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림이 안 돌아가는 거야. 지방 살림이. 그러니까 법에다가 명시해놔서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자요. 네가 돈 내. 법에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을 네가 부담해라. 누구?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말은 개발행위자. 개발행위자요. 네가 기반시설을 부담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다가 아예 딱 명시해놔가지고 그러면 이 기반시설 구역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장소 범위 나와버리라 그랬잖아요. 범위. 그러면 기반시설을 부담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방 살림을 하는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 지정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들려라 이러면서 고사 지내면서 홀랑 국토장 이렇게 내는데 이거 함정에 빠지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지방시대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짱이 지정을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법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 must인데 이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재량상으로 한계를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모두 5개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고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재량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재량을 준 거예요? 6명의 시장 군수에게 재량을 준 겁니다. 요거는 의무니까 무조건 지정해야 되고 요거는 재량이니까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되는데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오면 이거를 다 쫙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거기 박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장래 개발 행위가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자, 동그라미 칩니다. 외의란 말이 중요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면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 프린트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복 X니까 같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바운다리 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함께 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성질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는 개발을 억제하는 거고 하나는 개발하는데 돈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같은 장소 안에 두 개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불구대천지 원수기 때문에 같은 하나를 이구살 수 없다. 즉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절대 함께 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외의 지역이라고 써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만 빼면 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만 아니면 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만 아니면 다 뭘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중복이 안 되니까 거기만 빼고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요. 거기 그래서 두 번째 절에 기반시설 설정이 가능한데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뭐라고 써놨어요? 돈 내라라고 돼 있잖아요. 왜? 누구 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개발 행위자. 허가 내줄 테니까 니네가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아니면 돈 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자체 돈 없거든? 그래서 6명의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이게 수립 고시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수립 고시가 되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게 지정고시 이게 지정고시된 때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 고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프린트문에 1년 내란 말이 있죠? 1년 내란 말이 있어요. 1년 내. 1년 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뭘 수립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1년 내 수립 고시하는데 1년 내 안 했다. 1년 내 안 하게 되면 1년째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어집니다. 실효가 된다는 말은 효력을 잃으니까 해제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실효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 실효의 원뜻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뭐한다? 해제.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잃었으니까. 근데 이걸 또 1년이라고 내야 되는데 덜렁 3년이라고 낸단 말이죠. 3년. 그럼 왜 3년이라고 내느냐?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개발을 할 때 합법적으로 특혜를 주는데 특혜를 뭘로 준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은 3년 내 수립을 해야 되는데 3년 내 수립이 안 되면 역시 다음날 실효가 돼요.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효. 그러니까 3년을 어디선가 봤거든. 그러니까 조 1년짜리에다가 3년이라고 슥 하고 이미 기출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가 된 거예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딱 속을 만한 것만 골라서 냈네. 속을 만한 것만 골라서. 어저께 중개법령을 들으니까 그건 할만했지요? 그건 할만했을 텐데 6개 과목 중에서 할만한 건 딱 어저께 배운 중개법령 그게 할만한 거예요. 딱 그건 들으면 정말로 이거 할만하네. 만만하거든. 그 과목이 제일 만만한 과목이요. 거기서 고득점을 해야 돼. 거기서 고득점을 해갖고 이 공법하고 공시세법을 외워야 돼. 이건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이거는 보통 한 2년 정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1년 내에 고득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운 중개법령이 정말로 효자 과목이에요. 거기서 75점에서 80점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실패한다고요. 거기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서 공법하고 중개법령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개법령은. 중개법령은 75점에서 80점을 맞아야 공법과 공시세법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올해 85점을 배웠으니까 점수가 남아 돌았다. 남아 돌았어.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웬걸 80점이니까 점수가 25점이 남았네. 아마 전국 수석일 거야,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오늘 첫 시간에 뭘 들었냐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걸 알았습니다. 인접한 시군, 시도가 힘을 합쳐서 교통, 물류, 방제, 녹지관리체제, 환경보전 이런 것들을 인접한 시군, 시도와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고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군은 필요 없고 우리 시군, 당의 시군에 나아갈 방향, 목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기본계획은 따르면 2030년, 35년, 40년에 어떻게 나아가냐라는 방향, 목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컨셉을 잡으면 그거를 대신 누가 집행해 준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 들었을 때는 처음에 뭔지 몰랐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쑥 하니까 그래도 훨씬 낫죠? 귀에 좀 잘 걸리죠? 1월 달에 또 해요. 1월 달에 또 처음부터 싹 다시 하고 3월 달에 처음부터 또 다시 싹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물리가 트여서 가슴이 막 뛰는 날이 올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러면서. 자, 그래서 거기가 체계가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끼를 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게 이제 쭈루루룩 나오면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9개, 용도구역 7개 쫘르륵 이제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 파트가 다 두 페이지, 세 페이지씩 다 돼 있어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씩 다 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 보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쑥 훑어줄 테니까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들으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녹화된 거를
동영상 접속해가지고 학원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접속하셔서 보면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11월, 12월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6과목, 지금 6과목을 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6과목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3과목을 선택적으로 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3과목. 학개론, 민법, 고법. 요 3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중개법령을 지금부터 디입다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막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수업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은 학개론, 민법, 공법 요 3개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뼈대 세우고 빨리 체계를 세워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한 4월 달까지 점수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차 동차 합격이 편안하게 가는데 6개 과목을 다 벌리면 죽도 밥도 안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6개를 다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를 다 벌리지 말고 3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4월 달까지 4월에 시험 본다 라고 생각하고 요 3과목을 집중적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시험은 10월 달에 봐요. 10월 달에 보는데 3과목은 4월에 본다 라고 생각하고 바짝 달려붙어야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올해 안전하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월 달에 보는 거니까 많이 남았다 아이가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후달려 갖고 올해 못 붙는 수가 생겨요. 뒤로 미루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담이 확 오면서 날이 더워지면서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해요. 날 더워지기 전에 민계고운 점수를 합격 점수를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강제로 못 마시게 합니다. 제가 우물까지만 안내를 해드릴 뿐,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는 거냐, 안 마시는 거냐라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벌로 들으면 저는 30년을 강의했고, 수백만 명을 가르쳤어요. EBS 방송 강사를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강사 중에서 EBS 방송 강의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레벨루가 다르다. 이 소리예요. 레벨루가 다르다. 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새겨들어서 4월 달에 시험 본다. 10월이 아니고 4월에 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만이 이 3과목은 빨리 점수에 도달하고 안정적으로 올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 수고했습니다.